안녕하세요. 이번 주차에서는요, 특정 파일을 읽고 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들을 병합하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시 데이터 읽기는요, 가장 기초 과정 중에 한 개입니다.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CSV, 엑셀, JSON 파일을 읽는 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타이타닉 탑승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파일을 읽는 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타닉 탑승객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요, 캐글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캐글 웹사이트는요, 여러 회사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기계학습 모델들을 만든 후 가장 잘 만든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그러한 웹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요, 타이타닉 탑스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타닉 탑스캔 데이터를 활용해서 판다스 라이브러리에서 실제 이 파일들을 어떻게 읽고 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 위에 탑스캔 데이터를 제가 조금 수정해서 CSV, 엑셀, JSON 파일로 병행하여 만들었습니다. 본 수업에서는요, 이 병행된 파일을 어떻게 읽어오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파일들을 어떻게 읽어오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탑승객 데이터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아래 테이블에서 타이타닉 탑승객 데이터에 있는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총 9개의 정보가 있습니다. 먼저 탑승객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타닉은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다가 중간에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탑승객이 실제 가라앉았을 때 사망했는지 아니면 생존했는지에 대한 생존 유무 정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보통 배에서 타면요, 가장 좋은 1등석, 2등석, 3등석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러한 몇 등석에 있는 티켓을 구입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탑승객의 성별, 그 다음에 만 나이, 그 다음에 실제 티켓 번호, 그 다음에 티켓 가격, 그 다음에 이분들이 머물렀던 객실 번호, 그 다음에 어디서 탔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의 컬럼 이름은 다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실제 생존 유무는 데이터에서요, 만약에 사망했으면 0이란 값이, 생존했으면 1이란 값이 있습니다. 티켓 클래스에서는요, 1이면 1등석, 2면 2등석, 3이면 3등석입니다. 그 성별에는요, 여성이면 female, 남성이면 male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에서 보면요, 태어난 지 1년 미만이면요, 소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보면 여기 탑승 항구에서는요, 총 3군데에서 탑승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각 값들이 있어요. C는요, 세르브르라고요, 프랑스에 있는 항구고요. Q는 퀸즈타운의 줄임말로 아일랜드에 있는 항구. 그 다음 S는요, 사우스햄스턴이라고 해서 영국에 있는 항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값이 어떤 값을 나타낸다고 나와 있는 것 외에는요, 전부 다 숫자나 아니면 스트링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컬럼 이름과 그거에 관련된 컬럼 값을 설명해 드린 이유는요, 실제 뒤에서요,
특정 컬럼을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저희가 마지막 시각화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러한 정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실제 이 타이타닉 데이터로 CSV 파일, 엑셀 파일, 그 다음에 JSON 파일을 어떻게 읽어오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SV 파일을 어떻게 읽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V 파일을 읽을 때는요, pandas 라이브러리에 있는 read_csv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read_csv 메소드에 CSV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경로를 넣으면요, 그 해당 CSV 파일을 읽어와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CSV 파일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SV 파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CSV 파일에 예시가 있습니다. 각각의 값들 사이에 콤마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한 개 한 개가 전부 다 값들입니다. 데이터 값들요. 그리고 각각의 줄이 있죠. 여기 줄. 이게 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각각의 로우 값이에요. 그럼 컬럼 값은 무엇이냐? 여기 콤마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좀 이거를 가지고 올게요. 1, 0, 3, 매일 이렇게 있죠. 그러면 각각의 이 심표의 앞에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콜럼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콜럼 한 콜럼이고요. 그 다음 이게 한 콜럼이고요. 그 다음 이게 한 콜럼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그 컬럼에 데이터 값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요,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있죠? 이 값은 데이터 값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CSV 파일을 read_csv 메소드로 읽으면요,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요, read_csv 메소드에 파일 경로를 입력값으로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 어떤 CSV 파일의 이름이 타이타닉이고요. 뒤에 확장장 CSV입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CSV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경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C 그 다음에 홈 그 다음에 타이타닉 CSV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여기서 보면요, join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했어요. 경로를 할 때. 자, 이 안에 경로를 넣어준다고 했죠. 여기서 보면 이 타이탄 CSV 파일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파일입니다. 그럼 이 앞에 이거는 무엇이냐? 어떤 파일에 대한 앞에 경로 값들을 넣어주고 그걸 서로 연결시켜 줄 때, 그때 쓰는 게 이 join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어떻게 쓰냐? 이렇게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는요, pass.join이라는 메소드 안에 앞 경로, 그 다음에 뒷 경로, 뒤에 경로가 아닐 때는 파일 이름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루트 패스가요, 홈 A라고 했을 때는요, 이거에 대한 결과는요, 홈 A의 타이타닉 CSV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로값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경로값을 이제 read CSV 파일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요, 여기 있는 경로에서 CSV 파일을 읽어와서 그걸 읽은 다음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df는요, 앞에서 저희가 배웠던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프레임의 뒤에 헤드를 메소드를 부르면요, 해당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들이 이렇게 출력되는 겁니다. 헤드는요, 모든 데이터 값을 보여주잖아요.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다 보여주면 너무 많죠. 그래서 앞에 5개만 보여줍니다. 만약 5개보다 데이터 값들이 작으면요, 그 데이터 5개보다 적은 걸 보여주고요. 5개보다 많으면요, 최대 5개 보여줍니다. 5개 이상을 보고 싶을 때는요, 이 헤드 안에 숫자를 넣으시면 돼요. 10개를 보고 싶으면 10개.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여기 Passenger ID, Survived, P-Class, Sex, Age, Ticket, Fare, Cabin, Embarked 라는 컬럼 이름 있죠. 그 다음에 값들이 1, 0, 3 각각의 컬럼들의 값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앞에서 제가 CSV 파일을 말씀드렸죠. 가장 앞에 있는 게 이게 컬럼 값들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 0, 3 메일이죠. 실제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값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인덱스에 1, 0, 3 메일, 첫 번째 줄이 첫 번째 로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줄이 아니죠. 가장 첫 번째 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 자바에서는 0, 1, 2, 3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0번째 로우는요, 컬럼 이름. 그 다음에 1, 2, 3은 전부 다 그 밑에 있는 줄들은 전부 다 각각의 로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CS 파일을 읽을 때 보면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를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요, 구분자가 쉼표가 아닌 경우에는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CSV 데이터에서 각각의 데이터들은 쉼표로 구분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쉼표 대신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러한 바를 짝대기를 구분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시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 파일을 Titanic underbar separate CSV라고 그렇게 이름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 파일에서 보면요, 쉼표 있던 게 전부 다 이렇게 바로 다 바뀐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자로 가는데 이 구분자가 전부 다 쉼표가 아니고 이런 바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구분자를 따로 표시를 안 해주고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일어나요. Pandas with CS 메소드에는요, set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set이라는 변수에서 구분자를 설정해 주셔야지 CSV 파일을 똑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설정 안 해줘도 되는 경우에는요, 쉼표인 경우예요. 쉼표, 앞에서 보면 이게 구분자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set이라는 변수를 이거로 설정을 안 해주면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밑에 예시로 제가 넣었습니다. 이 타이타닉 언더바 셉 CSV에는 이 짝대기들이 구분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분자, set이라는 변수 설정을 여기 with CSV 메소드에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읽어오신 거, 이런 식으로 읽어오시면 보이시면요, 모든 값들이 한 컬럼으로 된 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똑바로 이 set이라는 변수를 언더바로 설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면요, 어떻게 설정하냐, 여기에 set이라는 변수에 이꼴에 변수 구분자 모양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생성한 다음에 프린트하면 이렇게 똑바로 나온 게 보입니다. 각각의 컬럼들이 다 똑바로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구분자가 별표면요, 여기에 별표 해주시면 돼요. set 별표. 만약에 이 우물정자라는 표시면요, 우물정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빈칸이라고 하면요. 빈칸. 아무것도 없는 빈칸이라고 하면요. 여기에 빈칸을 한 칸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슬래시를 하면 슬래시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요. 엑셀 파일 읽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읽을 때는요. 펜데스 라이브러리에 read _excel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엑셀 파일을 보통 다 아실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엑셀 파일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read excel 메소드로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엑셀 파일을 읽어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엑셀 파일에 예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은 아주 유사해요. 그렇죠. 각각의 컬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로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첫 번째 칸에는요. 컬럼 이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데이터, 각각 컬럼에 관련된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데이터에는요. 이렇게 빈칸이 있습니다. 결측값이죠. 이게 빈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엑셀 파일을요. 읽을 때 사용하는 게 read excel 메소드입니다. 여기에 이전에 read csv처럼요. 파일 경로를 넣어주면요. 그 파일 경로에 있는 엑셀 파일을 읽어와서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줍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엑셀 파일 이름이 이거예요. titanic.xlsx. 이게 엑셀 파일의 확장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로를 이어줬어요. 앞에 설명드렸지만 path.join은요. 어떠한 경로랑 뒤에 파일 이름 아니면 경로가 여러 개 들어있으면 경로 여러 개 합쳐서 한 개의 경로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경로가 만들어진 다음에는요. 실제 이 read excel에서 해당 경로의 파일을 읽어오죠. 그리고는 이런 식으로 head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 값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전에로 돌아가서 첫 번째 로우가 있고 그게 컬럼 값들이 됐습니다. 이게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네임이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에 있는 값들이 밑에 있는 각각의 로우들이 실제 로우들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각각의 이렇게 로우들이 됐습니다. 엑셀 파일에서 보면요. 이 다른 CSV 파일에 비교해서 보면요. 가끔씩은요. 페이지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들었던 예시도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앞에 보면요. 이런 예시 같이 두 개가 이렇게 여러 개 페이지가 있죠. 여러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특정 페이지의 번호를 특정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읽어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트 번호로 읽어오거나 시트 이름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밑에 여기 있는 이게 시트 이름인데 거기에 대응하는 각각의 번호가 있어요. 가장 앞에 있는 게 0, 그 다음 게 1, 그 다음 2입니다. 여기 read excel에서 시트 name이란 변수에 이 시트 번호를 넣으면요. 해당 번호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도록 합니다. 여기 있는 예시는요. 이 실제 시트 네임 변수에 1을 설정한 거예요. 여기서 read excel로 엑셀 파일을 들고 오는데 여기 경로 정보가 있고
다음 시트 네임을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트 1에 있는 값들을 읽고 와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11, 2 female이 있죠. 11, 2 female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앞에 저희가 이 앞에는 시트 네임이란 거 안 썼죠. 이렇게 안 썼으면 어떻게 되나? 안 썼는데 엑셀에 여러 시트가 이렇게 여러 시트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때는요. 가장 앞에 있는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시트가 한 개 이상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첫 번째 시트가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시트를 읽어오고 싶을 때 아니 뭐 다섯 번째 시트를 읽어오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런 시트 네임을 이렇게 변수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장 앞에 있는 시트를 가지고 올 때는요. 이 시트 변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트 네임에 번호를 열 수 있는데 번호 대신요. 시트 이름을 설정하면요. 해당 이름을 가진 시트 페이지를 읽어옵니다. 여기 있는 이런 게 다 시트 이름입니다. 판다스 with 엑셀에서요. 시트 네임에 어떤 시트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with 엑셀로 읽어야 되는 엑셀 파일 경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시트 네임에 여기 p 클래스 3이라는 거를 설정해 줬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이 3 p 클래스 3 p 클래스 3이죠.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세 번째 0, 1, 2라면 2번 시트에 있는 파일을 읽고 와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보시면요. 여기 11, 2죠. P 클래스 2는 11, 2예요. 근데 여기는 1, 0, 3이라고 차이가 있죠. 그 이유는 P 클래스 3에 있는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시트 네임에는요. 시트 이름이나 시트 번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네임이란 거를 사용 안 하면요. 가장 처음에 있는 시트에 있는 데이터 값을 읽어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서 반환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JSON 파일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SON 파일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한 번도 접하지 못한 파일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이 JSON 파일이라는 거는 웹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공유할 때 사용하는 파일 유형입니다. 앞에 저희가 배웠던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은 아마 몇 명의 분들은 그러한 파일 유형을 보셨을 것 같아요. JSON 파일은요, 여러분 중에 웹에 좀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이러한 JSON 파일에 대해서 접한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JSON 파일은요, 보통 데이터를 웹에서 공유를 할 때 많이 쓰는 유형의 파일입니다. 이 JSON 파일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포맷으로 되어 있는지는 설명을 안 드릴 텐데, 그렇지만 이 JSON 파일은요, 추후에 여러분들이 웹에 있는 데이터를 들고 와서 다룰 때는 이 JSON 파일을 사용할 것 같아서 제가 이 JSON 파일을 어떻게 읽고 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생성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SON 파일을 읽고 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생성할 때는요, with JSON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앞에서 했던 거랑 메소드랑 거의 유사한 점이 있죠. with CSV 파일을 때는 with underbar CSV, 엑셀 파일을 읽을 때는 with underbar 엑셀, JSON은 with underbar JSON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HTML을 읽고 와서 HTML에 있는 테이블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싶을 때는요,
read underbar html 이러한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html 이 외에 여러 유형의 파일들을 이 펜데스 라이브를 통해서 읽어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pandas read JSON 메소드로 JSON 파일을 읽어와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한 예시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read JSON의 안에 경로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JSON 파일은 뒤에 보면 .json이에요. 그래서 어떤 앞에 있는 경로의 뒤에 파일 이름 titanic.json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 path 조인에 있는 결과로 이 루트 패스에 있는 경로랑 이 파일 이름이랑 합쳐져서 특정 경로의 titanic.json이라는 경로가 리턴이 돼서 이 리턴된 게 이 read JSON의 입력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입력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 경로에 있는 파일들을 읽어와서 아래처럼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서 리턴을 합니다. 그거를 헤드라고 했기 때문에 메소드 썼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출력된 거죠.